사고는 우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낡은 카트와 첨단 콘셉트카의 충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한 노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평생 무시당하던 그녀가 거대 기업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된 사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 차갑고 분주했지만 한선의 할머니의 하루는 그 속에서 고요히 시작되었다. 73, 그녀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다. 한때는 국내 유수의 공방에서 실크와 린넨을 손끝으로 빚어내던 수석 장인. 그러나 전통공예 시장의 쇠퇴와 남편의 갑작스러운 은퇴 사기는 그녀를 전혀 다른 길로 내몰았다. 이제 그녀의 손은 고운실 대신 폐기된 섬유 조각들을 분류하고 리어카 대신 작지만 힘 좋은 전동 재활용 카트를 끌고 다녔다. 거리에 버려진 옷가지들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희미한 질감과 색채를 읽어냈다. 그녀의 카트에는 오늘 아침에도 고운 색색의 섬유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 속에는 넥서스 솔루션에서 버려진 초기 단계의 스마트 섬유 샘플들도 알게 모르게 섞여 있었다. 한 선에는 조심스레 따로 모아두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카트를 끌던 중 갑자기 바퀴가 턱에 걸렸다. 순간 중심을 잃은 카트가 기울어졌고 차곡차곡 쌓여있던 재활용 섬유들이 쏟아져 내리며 길가에 세워진 유려한 은빛 자율주행 콘셉트카의 옆면을 긁고 말았다.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골목을 뒤흔들었다. 깊은 반의 고요함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할머니는 카트 손잡이를 꼭 움켜쥔 채 얼어붙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카트 손잡이를 부여잡았다. 차량의 메탈릭한 표면에는 재활용 섬유가 긁고 지나간 흐릿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경보음은 계속 울려 퍼졌고 어두운 골목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콘셉트카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뭐야? 누군가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남자는 차량의 옆면을 살펴보더니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배준호, 넥서스 솔루션 윤태건 대표의 비서 겸 개인 차량 관리자였다.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뭘 하신 거예요? 그의 분노 섞인 외침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이 차가 단순히 비싼 차인 줄 아세요? 이건 우리 넥서스 솔루션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콘셉트카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회사의 얼굴에 흠집을 내? 대표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 줄 알아? 당신 평생 벌어도 못 살 차라고. 배준호는 윤태건 대표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과도한 충성심을 보였고 그 허세가 지금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다. 한선의 할머니는 움찔하며 카트를 꼭 붙잡았다. 몸이 본능적으로 뒤로 움츠러들었다. 배준호는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가리키며 할머니를 노려봤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재활용 쓰레기 줍는 주제에 어딜 함부로. 진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할머니는 허둥지둥 손을 모으며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손이 항상 고운실만 다루어 왔는데 이렇게 귀한 기계에 폐를 끼칠 줄은. 카트가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배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내뱉었다. 변명 말고 죄송하다고요? 그걸로 끝날 문제 같아요? 당장 수리비 내놔요. 그 낡은 카트에 실린 폐섬유 다 팔아봐야 100원이나 나오겠어. 당신 인생 이제 끝난 줄 알아. 한선의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배준호는 거들먹거리며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 있는 폐섬유라도 팔아서 주실 건가요? 할머니, 그 재료 백날 팔아봐야 2차 수리비 못 줍니다. 당신 인생 이제 끝난 줄 알아. 한선의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배준호는 거들먹거리며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 있는 폐섬유라도 팔아서 주실 건가요? 할머니, 그 재료 백날 팔아봐야 2차 수리비 못 줍니다. 당신 인생 이제 끝난 줄 알아. 한선의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굳은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야 잠에서 깨어난 듯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 혼자서 작아진 채 그 자리에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그의 숨은 가팠다.
다급하게 뛰어온 탓에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곧장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긁힌 차, 땅에 나뒹구는 재활용 섬유들, 그리고 싸늘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배준호.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불찰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손해배상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배준호는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책임지겠다고? 그는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고 하는 소립니까?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넥서스 솔루션의 핵심 AI 기술이 집약된 콘셉트카입니다. 최준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실수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차의 자율주행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카트가 턱에 걸린 시점과 차량의 센서 반응 데이터를 확인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던 그의 전문성이 발휘되었다. 배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보아하니 할머니 아들인 것 같은데 당신이랑 할머니랑 1년을 잠 한숨 안 자고 일해도 이 차 수리비 못 내, 알아? 헛소리 말고 변호사나 불러보시지. 최준영은 주먹을 꼭 쥐었지만 끝까지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배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을 준다고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돈으로 이 차 수리 못한다니까. 지금 당장 경찰 부른다. 할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가득했다. 하지만 최준영은 그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데이터로 이 상황을 분석해서 해결할게요. 저 믿으세요. 배준호는 다시 코웃음을 쳤다. 아, 정말 시간 낭비네. 경찰 부릅시다. 경찰이요? 죄송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응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온전히 지불하겠습니다. 배준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듯 표정을 지었다. 책임진다고? 뭘로 갚을 건데요? 보험은 있기나 해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최준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배준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보험 문제는 제가 따로 해결할 테니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개인의 감정으로 기업의 상징인 기술을 평가절하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귀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 17조 3항에 따르면 경미한 물적 피해에 대한 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단할 책임이라면 충분히 감단할 테니 이제 불필요한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죠.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배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무시하냐?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당신들 같은 사람한테는 꿈도 못 꿀 액수라고. 최준영은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해서 수리비를 지불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당신의 태도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배준호의 입술이 달싹꼈다. 최준영은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손수레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보험사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알고 있죠. 보험사와 상의하고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감당할 책임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테니 이제 불필요한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죠.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배준호는 또다시 움찔했다. 이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배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시선을 피했다. 뭐 나야 상관없죠. 비용만 제대로 준다면요. 나중에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최준용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다시는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이 차를 아끼는 것만큼 저도 제 가족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배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조용했던 콘셉트카의 뒷문이 스르륵 열렸다. 좌석에서 내린 남성은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한눈에 남다른 사람임을 보여줬다. 윤태건 대표였다. 그 순간 배준호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허리를 깊이 숙이며 허둥댔다.
대표님,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보세요. 도장이 다 나갔습니다. 완전 사고 수준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라. 배준호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며 할머니를 가리켰다. 그의 충성심을 과시하는 비굴함이 역력했다. 윤태건은 조용히 차를 한 바퀴 돌며 긁힌 자국을 살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차 안의 모든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의 눈은 긁힌 자국 주변에 박혀있는 미세한 섬유 조각들과 차체에서 나는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진동음 패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콘셉트카는 출시 전부터 고질적인 미세진동 오류로 윤태건의 골머리를 앓게 하던 터였다. 연구팀은 이 진동을 흡수할 새로운 스마트 섬유 소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배준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자네.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한마디에 냉기가 서렸다. 배준호의 어깨가 움츠러들며 파르르 떨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태건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배준호를 꿰뚫었다. 배준호는 머뭇거리며 눈치를 봤다. 네, 대표님. 윤태건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도로에 널브러진 재활용 섬유들, 얼어붙은 얼굴로 두 손을 꼭 모은 할머니, 구겨진 카트, 그리고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차만 신경 쓰던 배준호. 차량의 내부 오디오는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시간 사고 데이터와 센서 로그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네. 윤태건의 말에 배준호는 움찔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자네, 이 어르신에게 뭐라고 했나?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살 차예요? 인생 끝난 줄 알라고? 윤태건은 배준호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배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대표님의 차량에 대한 충정. 그저 뭐? 윤태건은 한 걸음 다가서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이 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어르신께 고함을 치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던데 자네, 이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건가? 윤태건은 손가락으로 차를 가리켰다. 이건 수리하면 된다. 돈으로 해결되지. 그리고는 한선의 할머니를 가리켰다. 하지만 어르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건 어떻게 수리할 건가? 자네에게서 과거의 내가 보인다. 한때 효율과 이윤만을 쫓아 사람의 가치를 등한시했던 내 모습 말일세. 그러나 넥서스 솔루션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자네 같은 사람과 일할 이유는 없겠지. 자네, 해고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지만 분명한 결단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배준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배준호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배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급히 윤태건을 붙잡았다. 대표님, 그건 너무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대표님을 향한 충성심뿐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존심은 없고 오직 살려달라는 애원만 가득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한 눈물이 고였다. 그의 땀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다. 윤태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만두게. 배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쳤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더 이상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다. 배준호의 무례한 태도를 단호하게 제압한 윤태건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차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차 표면에는 카트가 스친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그가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오히려 윤태건의 눈은 긁힌 자국 주변에 미세하게 묻어있는 독특한 섬유 조각들에 머물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섬유 조각들을 근접 촬영하여 연구팀에 전송하며 지시를 내렸다. 지금 이 섬유 조각들 즉시 분석해 진동 흡수율과 소재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콘셉트카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와 매칭시켜봐.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어렸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고 서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카트에서 쏟아진 재료들 때문에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한선의 할머니는 움찔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귀한 차에 폐를 끼쳐서 어쩌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윤태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죄송해하실 일 아닙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배준호를 다시 흘기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배준호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었다. 윤태건은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직원이 너무 과하게 굴었네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한선의 할머니는 더욱 놀란 듯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장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윤태건은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르신, 누구든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저는 제 직원이 이렇게까지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태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최준영을 바라보았다. 당황하셨을 텐데 논리적으로 잘 대처하시더군요. 최준영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태건의 깊은 통찰력에 놀랐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윤태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칭찬을 덧붙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IT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지획을 하셨다는 경력이 탁월하시더군요. 이는 우리 넥서스 솔루션이 추구하는 AI 윤리와 데이터 프라이비시 분야의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매우 적합한 자질입니다. 그는 최준영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건가요? 최준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했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건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윤태건의 뜻밖의 제안에 최준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멍한 얼굴로 윤태건을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회사에서? 제가요? 윤태건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대처하시는 걸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시더군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시대의 윤리적 문제와 데이터 관련 법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절실합니다. 최준영은 잠시 망설였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윤태건의 표정은 진지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력과 태도를 보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다. 혹시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건가요? 윤태건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기업 법무 및 리스크 관리본부 소속으로 특히 AI 및 데이터 관련 법무 윤리 리스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준영은 놀란 듯 윤태건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과거 해오던 일과도 맞아떨어지는 자리였다. 그때 윤태건은 다시 한선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르신께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선의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저요? 네, 어르신도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선의 할머니는 당황한 듯 두 손을 꼭 모으며 머뭇거렸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태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 빌딩의 환경자원관리팀에서 어르신처럼 섬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손재주를 가진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손길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저희 회사에 지속 가능한 가치와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재활용 섬유들 중 어르신이 따로 모아두셨던 특정 스마트 섬유 샘플들이 저희 연구팀이 파악하지 못했던 콘셉트카의 미세한 진동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사님의 장인으로서의 섬유 감각이 최첨단 센서도 잡지 못했던 기술적 결함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우리는 여사님의 통찰력이 새로운 소재 개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아이고, 제가 그런 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윤태건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섬유를 다루는 그 섬세한 손길은 저희 회사가 가장 원하는 덕목입니다. 어르신이 가진 장인의 눈과 섬유에 대한 깊은 이해는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선의 할머니는 순간 울컥했다. 최준영도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러나 윤태건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어르신과 아드님 두 분 모두 충분히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한선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최준영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최준영은 잠시 윤태건의 제안을 곱씹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모습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어두운 골목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 한겨울에도 낡은 장갑 하나 끼고 재활용 섬유를 줍던 모습. 그러면서도 늘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며 웃던 어머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최준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랑 같은 곳에서 일해요. 한선의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뭘 한다고. 난 그냥 내 알이라는 게 편해. 그녀의 말에는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최준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재활용 섬유를 줍는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새벽마다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한선의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말없이 손을 꼭 모았다. 최준영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저랑 함께해요. 저도 이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덜 힘들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윤태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한선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름진 손을 천천히 아들의 손 위에 얹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최준영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윤태건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서울 강남 본사로 와주세요. 제가 인사팀 오수연 이사에게 미리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다. 저는 윤태건입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오세요. 최준영은 명함을 받아들고 윤태건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태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요. 한선의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몇 달 후, 도시의 아침은 늘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한선의 할머니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한선의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친근하게 인사하며 지나갔다.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한 층 한 층을 닦았다. 그녀의 사무실 한쪽 작업대에는 낡은 키보드 선이나 폐기된 직원 유니폼 조각들이 예술적인 직조작품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깨끗한 사무실을 닦는 것을 넘어 버려진 스마트 섬유 샘플들을 분류하고 그것을 활용해 회사 로비에 전시돼 새로운 직조 장식을 만들고 있었다. 한선의 여사님, 이번에 로비에 새로 놓인 저 직조 장식 정말 멋져요. 직원들은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칭찬했다. 새벽마다 홀로 외롭던 발걸음이 이제는 환한 빛이 드는 건물 안을 걸었다. 어떤 날은 추워서 힘들었다. 어떤 날은 허리가 아팠다. 이런 생각 없이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새 동료들이 그녀에게 음료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한선의 여사님, 오늘도 덕분에 사무실이 깨끗해요. 아드님도 요즘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요. 네, 최준영 팀장님. AI 윤리회의에서 정말 핵심을 짚어주시더라고요. 한편 아들 최준영은 사무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기업 법무 및 리스크 관리, 특히 AI 및 데이터 관련 법무, 윤리 리스크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는 빠르게 적응했고 직원들은 그의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가 주재하는 AI 윤리심사회의는 넥서스 솔루션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되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한선의 할머니와 최준영은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다. 어머니,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최준영은 환하게 웃으며 피곤할까봐 어머니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한선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나는 아주 좋아. 다들 너무 잘해주고 일도 깔끔하고. 우리 아들은 요즘 많이 바쁘구나. 일은 할만해? 응, 재밌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더 좋아요. 오늘 새로 개발될 ARE 모델의 윤리성 검토 회의가 있었는데 제 의견이 잘 반영되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할머니들은 청소실에 잠시 모여 쉬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잠깐, 누군가 불안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박순희 여사님, 이번에 새로운 관리자 장미정 팀장 봤어요? 박순희 여사가 고개를 들어 다른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라던데 뭐 하나 보이기만 하면 트집 접고 기분 안 좋으면 인사만 해도 뭐라고 한대요? 박순희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저께는 3층에서 청소하는 분한테 바닥 광택이 AI 검수 기준에 미달한다면서 소리 지르고 가셨다라고. 들어보니 재무 담당 김 부사장님 라인이라던데. 김 부사장님은 윤 대표님의 사람 중심 경영을 못마땅하게 보고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비판하잖아.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게 다 그분의 뜻이라나 봐. 한선의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에이, 뭐 열심히만 하면 될 일이지.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박순희 여사의 말에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싹 텄다. 그때 박순희 여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에 보니까 인사했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만 나면 우리한테 화풀이할지도 몰라. 이 바닥이 다 그렇지 뭐. 그날 늦은 오후 한선의 할머니는 8층 복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으로 내려가기 전 잠시 허리를 폈다. 오늘따라 허리가 뻐근했다. 손에 든 걸레를 힘없이 내려놓으며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다. 햇살이 창가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르신! 낯선 목소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할머니는 놀라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장미정 팀장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팔짱을 띈 채 서 있었다. 눈썹을 찌푸리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시간대에? 한선의 할머니는 당황해 얼른 걸레를 집어들었다. 네. 청소 끝내고 내려가려던 참이에요. 청소 시간에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겁니까? 직원들은 다 바쁘게 일하는데 비정규직 청소부가 한가롭게 복도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 보기에 좋습니까? 이 회사 시스템은 효율성이 생명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쉬엄쉬엄 일하다가는 AI 시대에 뒤처지는 겁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아이고, 그냥 잠깐 서 있던 건데. 그러셨구나. 잠깐 쉬고 계셨군요. 장미정 팀장은 일부러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근데요, 어르신, 이 건물에서 잠깐이라도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소유주나 임원분들 뿐입니다. 당신 같은 계약직 청소부는 계속 청소해야죠. 그녀는 할머니의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전선 뭉치를 보며 덧붙였다. 게다가 재활용품을 저렇게 늘어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청소 대상이지 예술품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선의 할머니는 얼른 걸레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서 청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서 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노의 발걸음은 터벅였고 그림자는 더욱 왜소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오전 업무를 끝내고 할머니는 쉬는 시간에 맞춰 청소부 휴게실에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장미정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 한선의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깜짝이야. 장미정 팀장은 팔짱을 낀 채 휴게실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다들 놀고 있네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을 모았다. 아니, 아까 청소 다 했고. 청소 다 했다고요? 그럼 그 더러운 건데요? 장미정 팀장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찼다. 한선의 할머니는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네, 가만 보니 일은 대충 하고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네요. 휴게실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위한 공간이지 비정규직분들의 친목도모 장소가 아닙니다. 넥서스 솔루션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곳이지 시민회관이 아닙니다. 한선의 할머니는 억울했지만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미정 팀장은 계속 몰아붙였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얼른 나가서 청소 다시 하세요. 할머니는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르신. 할머니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장미정 팀장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이 드셨다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은 마세요. 당신 같은 분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니 복지 혜택도 시스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존엄의 증명과 강희수 CEO의 진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됐다. 따뜻한 국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고 있었다. 한쪽 구석 한선의 할머니와 몇몇 청소부 할머니들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매일 일하며 허리 한 번 못 펴는 고된 하루 속에서 이 식사 시간이 그나마 잠깐의 휴식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르신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장미정 팀장이 인상을 쓰며 걸어왔다. 할머니들은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박순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 팀장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여기서요. 장미정 팀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식탁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는 정규 직원의 복지 공간입니다. 외부 협력사 직원분들은 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순간 식탁에 있던 할머니들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아니, 저희도 여기서 먹으라고 해서 원래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장미정 팀장은 느긋하게 식판 위를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청소부분들은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 드세요. 아니면 밖에서 드시던가. 이 회사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할머니들은 얼어붙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직원 아님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차올라 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때였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굳건한 목소리, 낮지만 힘있는 울림이 식당 안을 가로질렀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윤태건 대표였다. 장미정 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급히 허리를 숙이며 목소리를 깔았다. 아, 대표님, 윤태건 대표는 그녀를 향해 매섭게 눈을 좁혔다. 지금 어르신들께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장미정 팀장은 얼어붙었다. 마치 발이 땅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윤태건 대표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본 게 맞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장미정 팀장을 찌르고 있었다. 장미정 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 아니 대표님, 직원이라고 하시지만 이분들이요? 윤태건 대표는 단호하게 반문했다. 우리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넥서스 솔루션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소중한 파트너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할머니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직원을 존중하는 게 기본 아닌가?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그리고 사람이라는 걸 자네는 이해하지 못했나? 넥서스 솔루션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자네가 하는 행동은 뭐지? 자네는 그 누구도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없어. 장미정 팀장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당장 어르신들께 사과해. 장미정 팀장은 당황했다. 대표님, 그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고 그냥 규정을... 윤태건 대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사과 안 할 건가? 그 한마디에 장미정 팀장은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할머니들을 향해 억지로 말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너무 예민했고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찜찜했다. 윤태건 대표는 그의 태도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을 이유가 없군. 장미정 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대표님, 그건 너무... 회사의 가치는 종이에 적어두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장 팀장, 당신의 방식은 과거의 넥서스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미래의 넥서스에는 더 이상 자리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 장미정 팀장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 순간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감정이 넘쳐 흘렀다. 여러분, 식사 편하게 하세요. 윤태건 대표는 잠시 뒤돌아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그가 떠난 후 식당 안에 남아있던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몇 시간 후 청소부 휴게실. 할머니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듯했다. 한선의 여사님, 이거 꿈 아니지? 박순희 여사가 나지막에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할머니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긴 있었나. 그때였다. 똑똑.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구보다도 반듯한 정장 차림, 늦은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따뜻하게 빛났다. 윤태건 대표가 직접 휴게실에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들은 놀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윤태건은 손을 들어 만류했다. 괜찮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윤태건 대표는 한숨을 내쉬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은 순간 당황했다. 그들에게 사과하는 CEO라니. 대표님,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한선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건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처럼 삶의 지혜와 손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에 넥서스 솔루션은 단순히 기술만 앞세우는 차가운 회사가 아닌 인간 중심의 기술을 실현하는 따뜻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그때 한선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을 골랐다. 제가 대표님 차를 긁었던 그날도 그렇고 오늘 식당에서도 그렇고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윤태권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묻어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저의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려 있었다. 어릴 적 저는 오직 효율과 이윤만을 쫓는 차가운 경영자였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가치를 등한시하고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죠. 그러다 한번 크게 넘어졌습니다. 회사가 윤리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했고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창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나이 많고 연로한 한 개발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있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차가운 시선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윤태권은 숨을 고르는 듯 깊은 한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저를 찾아와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눈앞의 이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시선이 주름진 손을 가진 할머니들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지켜보듯 한선혜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한선혜 여사님께서 제 차를 긁었던 그날도 저는 그 순간 그분과 저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카트에서 쏟아졌던 그 재활용 섬유들, 그중 여사님께서 따로 모아두셨던 스마트 섬유 샘플들이 저희 연구팀이 파악하지 못했던 콘셉트카의 미세한 진동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사님의 장인으로서의 섬유 감각이 최첨단 센서도 잡지 못했던 기술적 결함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우리는 여사님의 통찰력이 새로운 소재 개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준영 팀장님께서 뛰어와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던 모습도 제가 그 노년의 멘토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눈을 깜빡이며 윤태권 대표를 바라봤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담아 말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넥서스 솔루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기술이라는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확고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 그런데도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합니다. 장미정 팀장처럼 효율만을 앞세우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아직 회사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재무 담당 김 부사장님 같은 분들이 저의 사람 중심 경영을 낭비라고 비판하며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적어도 제 앞에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렸다. 그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윤태건 대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단호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회사 대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기울며 회사 건물 유리창에 붉은 노을이 비쳤다. 한선의 할머니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 최준영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최준영은 환하게 웃으며 피곤할까봐 어머니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한선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었지 뭐냐. 새로운 관리인 장미정 팀장이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는 걸로 뭐라 했는데 그걸 본 윤태권 대표님이 그 관리인을 해고했어. 그리고 나중에 휴게실로 직접 찾아와서는. 최준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한선의 할머니는 윤태권 대표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분이 그러더라. 한때는 효율만 쫓았지만 나이 많은 개발자에게서 사람의 가치를 배웠다고. 그리고 내가 카트에 싣고 다니던 스마트 섬유 조각들이 그분 회사 기술 문제에 도움이 되었다지 뭐냐. 내가 폐섬유를 줍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니 어쩐지 가슴 한쪽이 찌릿하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최준형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권 대표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죠. 그는 윤태권의 과거 행덕과 배준호의 해고 후 남긴 씁쓸한 메시지. 대표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저는 단순한 도구였을 뿐입니까? 언젠가 대표님의 그 인간적인 가치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장미정 팀장 뒤에 있을 보이지 않는 저항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의 어깨에 새로운 책임감과 희망이 내려앉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한선의 할머니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살며시 아들의 손을 두드렸다. 그래, 준영아, 열심히 하자. 최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넥서스 솔루션에서 인간 중심의 기술 윤리를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가 겪었던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술이 사람을 도문 데 쓰이도록 할게요. 저는 회사 내부의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대표님과 함께 이 비전을 지켜나갈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 문을 나섰다. 건물 밖에는 노을이 더욱 붉게 퍼져 있었다. 저 멀리 어둠이 깔리기 전에 하늘은 마지막 남은 따스한 빛을 온 세상에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모자의 뒷모습은 마치 넥서스 솔루션의 로고처럼 과거와 현재, 기술과 인간이 연결되어 새로운 존엄의 시대를 열어가는 듯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해 보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